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커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투자자 세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워런 버핏의 최애 도서이고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역시 절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 자신과 또 누군가의 절대 지식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들의 절대 지식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작권 침해 중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 미국 주식 테슬라 10% 폭락 어떻게 할 것인가 영상 남겨드렸는데 아직 조금 제가 그 다시 말씀드리기 좀 시기상조 같긴 한데 결국엔 그 영상에서 제가 최소 1, 2주 내에는 회복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지난 밤에 6%인가 올라서 한 3%? 마이너스 3% 정도, 마이너스 10%였는데 마이너스 3% 정도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예단컨대 오늘 밤에 되면은 오늘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열리면은 몽금을 회복할 거고 최소한 3% 정도 플러스 3% 플러스 4% 정도까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익절할 예정입니다. 익절을 하는 이유는 이 책에도 계속 나오지만 저는 이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전략 그리고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전략이 맞다고 봐요. 근데 테슬라가 제가 긍정적으로는 사실은 900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820, 830 정도. 그러니까 오늘 밤에 회복을 하면 그냥 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판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 900까지 간다면서 라고 이제 물어보신 그거는 되게 이제 한번 900까지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충분히 투자 심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지금 이제 테슬라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저랑 똑같을 거예요. 이미 2월 달에 한번 900달러까지 간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900달러에 갈 거야 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누구나 있을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갈 수는 있을 것 같고 물론 사실 그 기대 심리를 넘어서서 1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찌됐든 테슬라가 다시 500은 좀 나중에 한 450, 350까지 오면 진짜 엄청난 절호의 찬스고요. 350 정도까지 오면 거의 이미 좀 환율이 좀 높다 하더라도 한 1000만원, 2000만원을 환전을 해서 그냥 거기에 박아 넣어서 지금 원래 36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00까지 왔거든요. 거의 2배 이상이었잖아요. 만약 그 당시에 350, 360대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을 내놨다. 그러면 이미 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환차선이 좀 있다 하더라도 환전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때가 2월 17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2월 17일 날 900달러까지 회복했다가 3월 중순인가 떨어졌다가 4월 한 달 반 만에 800 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기회가 온다 그러면 최소 한 달 반에서 2달 만에 여러분의 자산이 2배 는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350이면 충분히 안전 마진을 확보한 구간이라고 보고 그때가 오면은 다시 사실 올해 내에 한 번 더 기회가 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가 오면은 환차손 좀 무시를 하더라도 들어가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한번 열어놓고 한 2달 정도 기다려서 한 4천 정도 만들어 봐서 이것도 한번 인증샷을 한번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오늘 또 길었네요. 왜냐면 제가 테슬라 회복하면은 계좌 인증을 해드리겠다 했기 때문에 이게 근데 현명한 투자자에 나왔던 안전마진의 개념을 좀 더 설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도 8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8장의 이번 소주제는 AMP의 사례입니다. 이쯤에서 색다른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자.
벌써 여러 해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회사나 투자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AMP가 바로 이 사례의 주인공이다. AMP의 주식은 1929년에 미국 증권거래소의 전신인 장외 시장에 처음 상장되어 494의 고가에 매매되었다. 전반적으로 폭락세를 보인 1932년에도 이 회사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수익을 올렸지만 주가는 104까지 곤두박질 쳤다. 1936년에는 111과 131 사이로 오가더니 1938년에는 경기 후퇴와 약세장의 이중고 속에서 새로운 저점을 기록하며 36까지 폭락했다. 이 종목의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특이했다. AMP는 보유 현금만 8,500만 달러, 운전 자본, 즉 유동 자산은 1억 3,400만 달러에 이른다고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시가총액은 1억 2,600만 달러에 머물렀다. AMP는 여러 해 동안 연이어 탁월한 수익을 기록한 미국 최대의 소매 회사였다. 하지만 1938년에 월스트리트가 이 회사의 내린 평가는 인색했다. 마치 청산 절차 중인 회사를 대하는 것 같았다. 왜 그랬을까? 월스트리트에서 전한 세 가지 이유는 연쇄점에 대한 특별세 부과 우려와 이 회사의 전의 순이익 감소 및 전체 주식시장의 침체였다. 이 중 첫 번째 이유는 과장되고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두 가지는 회사나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일시적인 요인이었다. 어떤 투자자가 1937년에 AMP의 보통주를 5년 평균 수익의 12배, 다시 말해 약 80 수준에 매수했다고 가정하자. 수익이 36까지 떨어진 것이 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투자자는 제대로 된 조언을 들으며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신중하게 살펴보았어야 했다. 그러나 자신의 조사 결과에 확신이 든다면 금융계의 일시적인 변동으로 발생하는 시장 침체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 무엇보다 투자자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단, 여유 자금이 충분하거나 이 틈에 할인 가격으로 제공되는 종목을 더 사둘 용기가 있다면 사정은 다를 수 있다. 이제 다음 챕터로 들어가요. 역시 AMP 안에서 소주제잖아요. 이유 결과와 반성이라는 소소 주제입니다. 그 다음해인 1939년에 AMP의 주가는 111.5까지 상승했다. 1938년 최저가인 3배 이자 1937년 평균 주가를 훨씬 윗도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주가 급반전은 종종 볼 수 있는 일이지만 AMP의 경우는 경이로운 면이 있었다. 1949년 이후부터 이 식료품 연쇄점은 시장의 상승세에 힘입어 10분의 1로 분할한 주식이 1960년에는 1938년 705와 같은 수준인 70.5까지 상승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70.5라는 주가는 1961년 이익의 30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같은 해 다우 존스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 이게 PER입니다. PER, Price Earning Ratio는 23배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AMP의 이처럼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은 수익 증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낙관론이 회사 수익 전망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AMP의 경우에 결과는 그와 정반대로 드러났다. 이 회사의 수익은 시장의 기대처럼 급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듬해부터 전반적인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주가가 70.5를 기록한 이후 다음 해에는 절반 이상 하락한 34를 기록하였다. 물론 할인 등급으로 평가되었던 1938년과는 사정이 달랐다. 하락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여러 번 등락을 거듭한 후 1970년에는 21.5, 1972년에는 18까지 하락하였다. 이 시기에는 사상 최초로 분기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AMP의 사례는 한 세대 남짓한 기간에 한 세대 남짓이면 한 100년? 맞나요? 한 세대가 100년이니까
미국의 주요 대형 회사가 얼마나 큰 주가 변동을 겪을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또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오산과 지나친 낙관론, 회의론을 모두 망라한다. 1938년에 이 회사의 주식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지만 1961년에 말도 안 되는 고가에서라도 이 주식을 사지 못해 안달한 투자자들로 넘쳐났다. 이후에 주가는 시장 가치의 절반을 폭락했고 몇 년 후까지 상당한 폭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 시기를 거치며 AMP가 자랑하던 대규모 수익은 평범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경기가 좋았던 1968년에도 1958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주식 배당 또한 미미한 수준이었다. 잉여금도 추가로 늘리지 못했다. 한마디로 AMP는 1938년보다 1961년과 1972년에 회사 규모가 커졌지만 사업 성과나 수익은 예전에 미치지 못했다.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도 않았다. 주석이 있네요. AMP의 최근 역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1999년 말 주가는 약 27달러 88센트였고 2000년 말에는 7달러였다. 1년 후 23달러 78센트까지 상승했지만 2002년 말에는 8달러 6센트로 떨어졌다. 나중에 회계 부정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식료품 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기대치를 뒤엎고 이 회사의 가치는 1년 사이에 4분의 3까지 떨어지고 다음 해에는 3배 상승하더니 그 이후에는 3분의 1까지 다시 하락하며 요동쳤다. 다시 돌아갑니다. AMP의 사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주식시장의 평가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기민하고 대담한 투자자들은 시장의 오판을 역이용하여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둘째, 대부분의 기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의 특성이나 투자 등급에 변화가 생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반대 상황도 발생한다.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성과를 빈틈없이 감시할 필요는 없더라도 수시로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평가해야 한다. 이제 다시 상장 주식을 보유한 사람과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을 비교해보자. 직접 사업을 하는 사람과 달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동업자 관점에서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일부 소유한 주주의 입장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이 형성될 때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주식 소유자 정도로 선을 그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진정한 투자자라면 섣불리 주식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적합한 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시장 가격을 무시할 수 있다. 진정한 투자자는 주식의 시장 가격이 자신의 장부 가격에 맞을 때에만 관심을 보이고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여기 또 주석이 있네요. 여기에서 시장 가격이 자신의 장부 가격에 맞을 때 라는 말은 주가가 주식 매도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올랐을 때를 의미한다. 증권 용어로 장부 가로 열고 북 가로 닫고 장부란 투자자의 주식 보유나 매매를 기록한 온장을 말한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이들은 정반대로 명확한 근거 없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때 쓸데없이 걱정하거나 성급하게 매도하여 더 큰 손실을 자초한다. 이렇게 조급한 투자자들이라면 주식 시세 정보가 아예 없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신적인 고통에서 시달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주석이네요. 이 문단은 그레이엄이 평생 겪은 경험을 요약하여 책 전체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엄청난 내용이네요. 투자자들은 이 문단에만 매달릴 수는 없지만 약서장에서는 마치 슈퍼맨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가상의 화학 원소 크립토나이트처럼 심리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문단이 담고 있는 내용을 투자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투자자는 그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면 이 문단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문단이 좀 기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레이엄이 경험을 요약해서 이
책 전체 이게 703페이지인데 이거 핵심을 꿰뚫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실 필요 없이. 어느 경우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진정한 투자자라면 섣불리 주식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적합한 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시장 가격을 무시할 수 있다. 진정한 투자자란 주식의 시장 가격이 자신의 장부 가치에 맞을 때에만 관심을 보이고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이들은 정반대로 명확한 근거 없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때 쓸데없이 걱정하거나 성급하게 매도하여 더 큰 손실을 자초한다. 이렇게 조급한 투자자들이라면 주식 시세 정보가 아예 없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신적인 고통에서 시달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 이거 제가 섣불리 제가 주석을 못 달겠네요. 그러니까 저의 리뷰를, 제 생각은 굳이 단다고 하면 그 냉철 TV 저도 좀 즐겨보고 있는데 그분도 그 인사이트는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도 언젠가 슈퍼개미 하는데 시작하는데 좀 웃기시기도 하고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되게 무겁지 않게 방송한다라는, 그리고 또 와이프 분하고 되게 궁합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색깔도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분이 이제 워런 버핏이 사실 주주총회에서인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항공 주식을 다 처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슈퍼 개미들이 좌절에 빠졌다. 나 항공사 어떡해 라고 했는데, 지금 한 7시간 전에 올라온 거 아침에 좀 듣다가, 운동할 때 듣다가 말았는데, 아직 끝까지 못 들어서 결론을 못 들었는데, 그 주된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뭐 틀리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억지로 자기가 생각했던 걸 일부러 처분했는데, 사실은 그 워런 버핏이 이 책을 책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시장 가격이 장부 가격에 맞을 때에만 관심을 보이고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항공사 델타나 보잉이 충분히 더 떨어져야 자기가 지금 델타는 한 22달러? 24달러, 오늘 24달러까지 내려왔고, 보잉은 한 130달러로 마감했는데, 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대량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잉 같은 경우에 한 100달러나 90달러, 그러니까 80까지 오면 더 좋고, 그때 이제 더 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델타도 22달러가 아니고, 20달러 밑으로 18달러, 16달러. 완전히 이제 거저 휴지 조각이죠. 그때 주려고 그랬는데,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버티더라. 정부 지원금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안 내려오니까, 이제 자기가 세계적인 그 재력가지 않습니까? 주식 부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포기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개미들이 따라간다고. 이제 항공사는 안 되겠다. 손절하자. 라고 하는데, 그걸 노린 거다. 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산 걸 처분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이미 낮은 저가에 샀다고 그러면. 저도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오늘 많이 떨어져서 샀어요. 공포에 사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더 떨어질까가 두려운데,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돼요. 제 생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국내 주식 투자에 조금 약간 생각을 좀 잘못해서 좀 떨어진 게 있는데, 사실 갑자기 하루 만에 3-4% 떨어지니까 금액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종목을 해는 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주식 막 시작했을 때는 얼마 안 됐지만 종목을 되게 제한을 뒀어요. 한 2-3개 했으니까, 사실 2-3개니까 사실 그렇게 머리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에서 지금 한 7-8개를 펼치다 보니까 분산 투자는 될 수 있지만, 분산 투자의 장점은 있어요. 거기서 근데 10개를 했다. 근데 8개가 떨어지고 2개만 올라. 라고 하면 8개의 스트레스가 엄청 나고, 8개가 올랐다 그러면 기분 좋죠. 역시 분산 투자 잘했어. 라고 하는데, 저는 분산 투자를 그래도 종목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몰빵은 아니고,
두세 개로 분산하는 게 낫겠다. 너무 분산을 많이 해도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두렵더라고요. 근데 여기 딱 나오네요. 성급한 투자자들은 조급한 투자자라면 이제 쓸데없이 걱정하거나 성급하게 매도, 이게 내가 그 마이너스가 뜬 걸 못 견디겠어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손실을 자초한다. 근데 기다리면은, 제 영상에 나오잖아요. 기다리면은 1% 오는 날이 와요. 언제든. 한 달 내는 온다고 봅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자르고 난 다시 주식시장 안 돌아볼까 라는 생각도 사실은 어제 좀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주독장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주식 방송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주식 방송과 손절을 선언했어요. 얼마 전에. 그분도 그 대주독장 이제 책도 있어요. 투자병법이라고. 저도 그 책 있는데 이제 이 책이 나와요. 그분이 이제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 부동산은 왜 부자가 많고 주식 부자는 별로 없냐라고 이제 했을 때, 부동산은 매일 시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초 단위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초 단위로 확인하는 그 투자자들을 되게, 실제로 제가 한 말 아니고 대리족장님이 얘기를 해요. 그 포르노로 보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에 반응한다,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표현을 포르노를 본다라고 표현했는데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급한 투자자들이라면 주식 시세 정보가 아예 없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그냥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그러니까 종가만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의사결정을 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예전에 20년대 30년대 주식은 거래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제 궁금했었는데, 어떤 일화를 들었는데, 어떤 뭐 정보 같은 걸로 오면은 칠판을 딱 크게 쓴다면서요. 오늘은 아마존이 $2,000입니다. 그 다음에 뜯고 오늘은 지금은 $1,800입니다. 뭐 이렇게 정보로 오면 쓴대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투자 결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그때는 더 나았겠다. 현명한 투자자가 더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이거 읽으면서, 말이 길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레이엄의 핵심이, 요지 에센스가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 말을 해봤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1931년부터 1933년까지 이어진 침체기에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투자자로서는 시세가 형성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을 소유하는 편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에 더 유리했다. 나오네요. 바로 예를 들어 계속 이자를 지불하는 부동산 우선 담보권을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시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투자 원금을 지킬 수 있다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다. 반면 훨씬 나은 신용 등록과 내적 가치를 가진 상장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시세가 폭락할 때마다 크게 위축되고 결국 가난해지고 말 것이라 몇 불안에 떨어야겠다. 엄청 공감되네요. 또한 낮은 가격의 종목이라도 상장주를 보유한 투자자의 사정은 그보다 나았다. 적어도 때가 되면 가진 종목을 팔아 더 저평가된 종목과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리적 안정을 상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투자자들은 잦은 시장 변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1938년 AMP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주가 하락이 내적 가치의 감소에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매도하여 실제로 금전적인 손실을 본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가격 하락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내적 가치의 이상이 없는 한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1937년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회복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그 다음에 AMP의 주가는 회복되었다. 이렇게 시세가 회복될 때까지 AMP 주식을 계속 보유한 투자자들이 계속 거둔 성과는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적어도 시세에 신경 쓰지 않고 비상장 개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만큼은 되었다. 물론 이러한 큰 손실을 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1938년에 불황 여파로 입은 보유 주식의 일부 손실에 대해
회사 사정에 따라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주식 투자의 가치 접근법을 비판하는 이들은 상장주를 개인 회사의 비상장주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주식시장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면서 지분 소유권과 관련하여 상장주에는 유동성이란 중요한 새로운 속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동성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는 주식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매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대신 평가해주는 편의를 누릴 수 있다. 둘째, 투자자는 임의로 시장의 일별 가격에 따라 투자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처럼 투자자는 시장 가격에 기반을 두어 형성되는 새로운 선택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경로로 가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현재 시세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서 끝맺고자 한다. 어떤 투자자가 개인 회사에 $1,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죠,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투자자의 파트너인 미스터 마켓은 아주 친절한 사람이다. 그는 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가치에 대해 매일 의견을 전하고 어떤 수준에 다다르면 이 투자자의 지분을 사들이겠다거나 추가로 주식을 팔겠다는 식의 제안을 한다. 이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이 내리는 가치평가가 회사의 실적이나 전망 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혹 미스터 마켓은 욕심이나 조급함과 같은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그 때문에 그가 제안하는 가치는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다. 이 투자자가 신중하고 현명하다면 $1,000 가치를 지닌 보유 주식에 대한 판단을 미스터 마켓이 매일 전하는 의견과 정보에 고스란히 맡길 수 있을까? 아마 미스터 마켓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그와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미스터 마켓이 제시하는 가격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그에게 주식을 넘길 것이다. 반대로 아주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아주 싼데 주식을 더 매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해당 회사의 영업실적이나 재무 상태를 기초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진정한 투자자라면 상장주를 보유했을 때 이와 같이 처신한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일 변동하는 시세를 이용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판단 근거가 되는 중요한 가격 동향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 동향은 투자자에게 위험 신호로 전할 수도 있다. 보통 위험 신호는 가격 하락으로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볼 때 이 신호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손절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의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진정한 투자자에게 가격 변동은 하나의 중요한 의미로 수렴된다. 즉 가격 변동을 통해 투자자는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때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고 급상승할 때 현명하게 매도할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이처럼 급격한 변수가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면 변덕스러운 가격에 대한 관심을 접어두고 대신 배당 수익과 회사의 영업 성과에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약간은 너무나 가치 투자,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약간은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읽어 드릴까요? 요약이 있네. 요약까지는 좀 몇 장 더 있는데, 요약 초반 부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요약 부분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낭독을 하면서 저도 낭독할 때만 읽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읽어버리면 낭독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약. 투자자와 투기자의 가장 뚜렷한 구분은 주식시장 동향에 대한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투기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시장 변동을 예측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반면, 그러니까 대다수는 투기자죠. 반면, 저도 투기자고, 반면 투자자는 적합한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 보유하는 데 관심을 둔다. 워런 버핏이겠죠. 투자자에게 있어서 시장 동향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매수에 적합한 낮은 가격과
매수보다는 매도에 집중하는 편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높은 가격이 번갈아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투자자도 시장 변동을 관심 아예 끄면 안 되죠. 당연히 지켜봐야 된다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초 단위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종가나 시가 정도의 수준을 계속 지켜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다. 물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지켜보면 사실 어제 좀 제가 그 10시 반에 미국 시장, 그러니까 우리 밤이죠. 어제 밤 10시 반이면 미국 시장이 시작하는 아침 시간인데 9시 반에 시작하니까 그 시간에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카니발이나 이제 보잉이나 델타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이런 게 거의 3월 중순,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는 심해진다, 코로나가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한국의 코스피나 그 나스닥이나 왕창 빠졌을 때, 그때 왕창 돈이었으면은 거의 2배 벌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때 이제 아마존도 엄청 빠졌을 때, 이때 아마 뭐를 샀어도 돈을 벌었을 텐데, 물론 이제 그 델타 이런 거는 회복을 못 하고 있죠. 오히려 그때 아마존 이런 거 테슬라를 샀었어야 됐어요. 어찌됐든 이런 거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지켜봐야 되고,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갑자기 장이 열리자마자 폭락했어요. 근데 제가 아침 10시 반에 딱 보고, 밤 10시 반에 딱 보고, 이러다가 진짜 2차 반등이 아니고 2차 폭락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국내 주식으로 들어간 게 있었는데 이미 손실 많이 오고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순간. 근데 자고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종가만 본다라고 하면 또 그 하루 내에서도 그 워낙 또 갭이 좀 커서, 근데 그런 걸 아쉬워하면은 다른 걸 못해요. 그래서 역시 그런 걸 아쉬워하는 게 이제 투기자일 것 같고, 그런 걸 아쉬워하지 않는 자가 아마 투자자, 오런 버핏이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보겠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일반 투자자에게 주가가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매수를 마냥 유보하라고만 충고하기는 어렵다.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는 그만큼 오래 기다린 사이 다른 수익이나 투자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되게 와닿네요. 따라서 시세가 확고한 가치 기준에 근거하여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때가 아니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적당한 주식을 매수하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더 현명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할인 기회를 제공하는 개별 종목을 탐색할 수도 있다. 전체 시장 동향을 예측하는 것과는 별도로 월스트리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머지않은 미래의 가격 면에서 경쟁력 있는 좋은 주식이나 업종을 찾는 작업이다. 이러한 노력은 얼핏 매우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투자자의 욕구나 기질에는 맞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주식시장의 수많은 트레이더나 인류 투자 분석가와의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회사의 내적 가치보다 가격 동향에 먼저 집중하는 방식은 결국 자포자기식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월스트리트의 고급 두뇌들이 이미 과거에 오랫동안 겪은 과정이다. 안전한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투자자는 시장 가격의 변동을 미리 감안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더라도 쉽게 흥분하거나 우려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는 시세의 존재 가치는 어디까지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사거나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 격언이 쉽게 이해된다면 투자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를 가졌다고 보아도 된다. 주식은 큰 폭으로 상승한 직후에 사지 말고 큰 폭으로 하락한 직후에 팔지 마라. 추가 고려사항이 이제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좀 읽어드려도 좀 보니까, 그 뒤쪽은 추가 고려사항 채권 가격의 변동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채권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채권 지금 코로나로 해서 원래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이 안전자산이라서 채권으로 가거든요. 근데 채권까지도 지금 코로나로 해서 이제 폭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통적인 그 경제 이론이 통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채권까지는 아니고, 뭐 추가 고려사항까지 읽어드리고 끝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경영자 성과에 대한 평가 척도로서 평균 시장 가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배당금과 시장 가격의 장기적인 동향은 주주의 투자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의 효율성과 주주를 대하는 태도의 건정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준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강조할 필요가 있다. 회사 경영에 대한 시장 평가를 파악할 별다른 공인된 기법이나 접근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경영자들은 주식의 시장 가치에 발생하는 변동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물론 회사에 내재된 조건이나 가치와 별개로 발생하는 가격 변동도 존재한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주가 수준이 장기화되는 등 이러한 가격 변동이 시장 가격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경영자가 회사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올바르게 경영했다면 적정한 평균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 가격은 나빠질 것이다. 주석이 있네요. 그레이엄은 현재 우리가 기업 지배 구조, 영어로 하면 corporate governance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훨씬 많은 이야기를 했다. 19장 논평을 참조하라 라고 하네요. 추가 고려사항은 안 읽어봐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은 어찌됐든 여기까지 좀 읽어드렸습니다. 역시나 그레이엄답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재무 분석은 좀 기본이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충분히 가치 있는 기업이다, 절대 망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확신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확신은 사실 일반 투자자가 좀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땐 시가총액 1등부터 20등까지, 물론 과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HTS나 MTS로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괜찮다라고 하는 기업들 를 대해서 충분히 저가, 많이 아니잖아요. 월트 디즈니라든지, 그 다음에 워낙 유명한 기업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저가에 들어왔다. 월트 디즈니도 사실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망하지 않을 기업이죠. 않을 기업이고, 상당히 매력적인 단가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100 밑으로 내려왔다가, 제가 최근에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엊그제만 해도 한 $107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3월 중순만 해도 여기도 한 88?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단가였거든요. 이런 기회가 사실 여러 번 좀 찾아옵니다. 계속 지켜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여기도 이제 배당 수익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그런 기업들,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가 매수가 나올 때까지 우직하게 기다렸다가 사는 게 현명한 투자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잃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